네, 오늘은 굉장히 충격적인 날입니다. 왜냐? 존엄현지라고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두 가지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종북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된 이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상임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사임하게 된 경우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 해주세요. 시간 스톱해서. 왜 충격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가 딱 하나예요. 이화영 부지사와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키워드는 북한입니다. 북한. 결국 이재명 정권 뒤에 최고의 실세, 장차관 인사에도 마음대로 개입하고 국장 인사에도 개입하는 존엄현지와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에도 관련된 북한 키워드하고 개입된다는 것. 저는 결국은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의 북한과의 관련성도 밝혀줄 키워드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 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께서는 오전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변호인을 해임시킨 이유는 변호인이 검사가 주장하는 거 써갖고 와갖고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해임시켰다, 이런 취지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변호인 사임시킨 게 6월 12일 설유한 변호사가 사임한 그날 맞습니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화 좀 제대로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막 저한테 설득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6월 그렇게 달 못하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냥 그럼 저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6월 12일이고 그때 날짜 잘 이화영 모르겠습니다. 부지사는 변호사를 사임시킬 생각이었다. 맞죠? 무슨 뭐라고요? 그때 당시가 6월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는 잘 아까 얘기하니까. 모르겠다고요. 예. 하여간에 날짜는 특정되지 않지만 그 즈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검찰의 이야기대로 진술을 강요했고, 그래서 나는 그때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킬 생각이었다. 그때 상황이 예. 그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검찰에서 계속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을 불리하게 그러니까. 진술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가 그건 못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계속 그 설주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설주환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검찰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나한테 하여간에 유리하겠다고 그래서 해서 설주한 변호사가 제가 그거에 나타나지 대해서 않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더니 사임시킨 거 설주환 맞다. 변호사가 제가 사임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막 화를 내면서 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리고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요. 자, 아까 이화영 부지사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자, 본인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미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설주한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때부터 이 설주한 변호사한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설주한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했다라는 얘기인데요. 6월 12일입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근데 7월 25일에 2023년 7월 25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부인하고 싸웁니다. 난 설주한 변호사를 불러달라. 이거 아닙니까?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똑바로 알고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그러면 이 서민석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민석. 자, 그래서 이 변호사도 울고불고 하면서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부인은 왜 자백하냐? 누가 그런데 울고 이화영 부지사는 그 당시에 아니다. 나는 사실대로 얘기한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그러면 않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얘기한 거랑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왜 7월 25일까지 울고 따니겠습니까? 지금 자, 전제가 들어가 주세요. 틀렸습니다. 전제가 박상영 틀렸는데 검사 나와주세요. 전제가 틀린 게 뭐냐면 박상영 검사 나와주세요. 그때의 박상영 검사 나와주세요. 변호사는 들어가 주세요. 설주한 들어가 변호사가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 들어가 주세요. 똑바로 알고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자 들어가 주세요. 시간을 정지시켜주세요. 지금 증인 들어가라 했는데 안 들어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곽규택 의원님이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경고합니다. 위원장님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진행 똑바로 하시라고. 예의 좀 갖추세요. 초선 법사위원님. 이화영 예의 좀 부지사가 갖추세요. 지금 거짓말하는 그 옆에 것은 오선 설주 좀 배워주세요. 똑바로 말해보세요 다시. 똑바로 말씀해보세요. 경고합니다.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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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는 박지원 의원님이 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하셨습니까? 누가 뭐래요? 위원장님한테 좀 공평하게 진행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다가 항의하면 예의 차리라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의를 안 지키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자, 예의를 지켜서 항의 위원장님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가 없는 시계 넣으세요. 겁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설주한 변호사가 사임할 때부터 본인은 이미 이 검찰의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지만 7월 25일까지도 싸우고 있고 7월 25일날 부인하고 싸웁니다. 나는 옛날 변호사 그냥 쓰고 싶다. 설주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때 얘기가 뭐냐. 부인은 당에서 당신 의심해. 왜? 설주한 변호사가 검찰이 내고 얘기한 대로 진술하라 그래서 본인은 싫었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화영 부지사는 똑같은 입장이었던 겁니다. 맞죠? 박 검사님? 예, 설주한 변호사가 사실 사임한 것은 굉장히 초기고요.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서민석 변호사님이 오셔서 그 변호사님은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실은 자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자백을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자, 박 검사께서 이화영 부지사를 조사할 때 변호사가 입회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간혹가다 이화영 부지사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적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진술들은 중요한 진술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자, 설주한 변호사의 사임에 김현지 실장이 전화를 했다. 맞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당시에 그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전화를 받았다. 네, 좋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자,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열심인 것은 재판 뒤집기입니다. 대북 송금 뒤집기 역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이 대북 송금 뒤집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지금 지금 대검을 통해 갖고 지금 서울 고검에서 감찰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감찰 중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아니 저희들이 사실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감찰을 해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어떤 것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교도관을 통해 갖고 그 당시 상황들에 관련한 진술을 받았고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감찰을 요청했던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특히 곽규택 위원님에게는 경고합니다. 이 행정 직원을 상대로 마이크를 넣어라, 중단시켜라 라는 지시를 함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장의 사회권 범위 내입니다. 위원장에게 경유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정 직원에게 반말로 마이크를 넣어라 마라 하시거나 다른 위원들을 모욕 주거나 급박하는 식의 자세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을 지르거나 하면
적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경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진수 차관님, 혹시 종북 차관이세요? 이진수 차관님. 아닙니다. 아니, 저는 아직도 종북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세대 차이가 나고 너무 철진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20년 전 레파토리가 아직도 저렇게 떠도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런 말씀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북 차관 아니시죠? 예, 그리고 장관님. 네. 송민경 검사 제가 증인 신청했는데 24년 8월에 휴직했어요. 이분도 교도관들에게 상당히 압박을 많이 했던 검사였는데 이 휴직 사유 좀 알려주시고요. 안 되면 고두성 검사, 제가 대신 박상현 검사 덕분에 후배들 검사들만 인생 참 안타깝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증인 신청할 거니까 꼭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 이 수용관리 계획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유죄 선고받고 수용관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수용관리 계획 세울 때 대통령실이나 또는 경호처, 법무부 등 외부기관과 수용관리 계획 협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수용 관리 계획이 거의 다 수립돼가 있었는데, 부임하기 전에요? 예, 혹시 휴대폰 바꾸셨어요? 휴대폰. 부임하고 나서, 서울구치소장 부임하시고 나서, 혹은 수원구치소장부터 서울구치소장 있으실 때까지 휴대폰 바꾸신 적 있어요? 서울구치소장 아니, 본인 핸드폰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왜 바꿨습니다. 바꾸셨죠? 예. 언제 바꾸셨어요? 수원구치소장 때 바꾸셨고 아니요. 서울구치소장 때 바꾸셨어요? 그 서울구치소장 으로 마지막에 있을 때쯤 내가 바꿨어요. 8월에 이제 바꿨습니다. 퇴임하시기 전에요? 하시기 전에 몇 월인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윤석열 수용관리 계획서에만 접견 시간대 외 실시 등의 허가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없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면 관행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특정인에게만 적용된 신설 조항인데 법무부 대통령실로부터 경호처 법무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부임하기 아니 본인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전 서장은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 와서 저 조항 넣어준 이유가 뭐죠? 그 접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문구가 내란 속에 윤석열은 6시가 넘어서도 접견해도 교도관들이 저 계획 때문에 시간의 접견 허용 저 내용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못했고 53일 동안 변호사 접견 140회, 주말 명절까지 휴일에 52회, 일과 시간 이후 42회 접견을 실시했어요. 저 이유가 뭐죠? 제가 오기 전부터 휴일이나 일과 외 시간 아니요, 김현우 증인이 명시한 시간의 접견 허용 내부 결제 문서 없습니까? 제가 오고 난 뒤에 그 오기 전에 문서가 거의 작성이 다 돼 있었고 결제만 남은 그런 단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제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 결제를 기획안은 나와 있었는데 본인이 결제한 서류잖아요. 지금 제가 어려운 말 묻습니까? 결제하셨냐고요, 소장이? 했습니다. 했잖아요. 네, 특별히 접견 허용하고 예외 허용하고 그리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에 보호장비 미사용에 대한 결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이러니까 출정 과장이 저희가 그 바디캠 다 확인했지만 손도 없댑니다. 윤석열 체포하러 영장 집행하는데 1차 집행했을 때 구두로 경고하고 가죠, 검사가, 특검 검사가. 2차 집행할 때 어땠습니까? 바닥에 주저앉고 자기 혼자 했어요. 무슨 엉덩방을 찍어요, 윤석열? 지저분하게 촌스럽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모습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바디캠 보셨죠? 제가 서울구치소 갔을 때도 소장한테 분명히 몇 번을 2번 방문했을 때 계속 바디캠 열람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요청했고. 근데 그때 열람 요청 불응하셨어요. 법률 규정 이유를 찾아보니 보호장비 미사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 결제하고 지시해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교도관들은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 체포영장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김현우 소장이었다고요. 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니, 미사용하게 지시했는데 교도관들이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렇게 지시한 적이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를 본인은 지금 직위 해제돼서 안양교도소장으로 있을 게 아니라 직위 해제돼서 수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구속 수사를. 그것도 핸드폰 바꾼 거 그 전에 통화 기록부터 영장 통화 사실 내역 조회까지 다 받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결재하셨던 걸 지금 이제야 순순히 말씀하시네요. 그동안은 아무 말 자기는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특검이 그런 사실이 수사법 없습니다. 펴놓고 저희 다 녹취 있어요. 저희 그때 비공개로 대화했던 거. 그리고 그때 출정과장, 교정과장 다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소장 나가셨죠.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근데 결재를 하셨잖아요. 특별하게 시간의 접견 허용했고 거기에 보호장비 미착용에 대한 지시까지 하셔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신 겁니다. 소장은. 저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현민 본인 결재했는데 이제 결재했다고 얘기하구만요. 그때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박승기 교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기 교감님,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직무상 비밀이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 계속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장 밖의 교도관이라는 글 보셨어요? 윤석열이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았는지 지시한 자에 대한 책임, CCTV 설치 없는 홍보실에 혼자 사용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걸 지시한 사람과 관리자에 대한 책임, 허가받지 않은 차가 일가 종료 이후에 손에 그 구치소 내로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또 그걸 누가 허가했는지, 또 항시 5대의 캐딜락이 있었고 그 캐딜락 타고 출정 갔다는 논란에 대한 지인이 여부와 사실에 대한 조사, 교정 보안요원 7명 징발해서 심부름꾼 및 사동 도우미로 부린 점 3교대로 운영됐고, 저도 이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구치소 때 9월 1일 날 현장 시찰 갔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휴일 변호사 접견을 무한정하게 한 근거, 그리고 출소한 날 윤상현 등이 완전히 봉쇄된 구치소 내에 어떻게 들어와 있었는지 허가된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개 익명의 글이 있는데요. 본인이 수발 도우미 7명 중 팀장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그 7명 중에 제가 팀장이고 나머지 2명 해서 3개조로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본인이 지금 몇 년 입사하셨죠? 99년도에 입사했습니다. 9년부터 혹시 이렇게 심부름꾼 사동 도우미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심부름꾼 사동 도우미가, 교도관이 사적 도우미가 된 게 윤석열에게 최초였고 그걸 지시한 사람이 김현우 소장이었던 겁니다. 식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식당 또는 수용자 식당, 윤석열 씨는 수용자 식당을 이용했어야 됐는데 예. 수용자 식당 이용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원 식당이면 그 출입국 기록을 보면 보세요. 윤석열 씨가 외부 임식을, 자 여기 직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이거는 제가 추가 드릴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제공됐다는. 아닙니다. 그 수용자 식당에서 그 다른 수용자하고 똑같은 그 식사를 조리해가지고 도시락에 담아서 저희 그 정문에 가져다 놓으면 그 경호처에서 와서 급식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직원 식당에서 밥 3개를 만들어서 경호처 직원, 아닙니다. 직원 식당이 아니고 3개를 가지고 맛을 보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김창국이라는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교도관들 지금 제보가 있어요. 아닙니다. 위증하시는 거예요? 위증이 아니고 못하셔서 모른다고 하세요. 차라리 본인이 맛보는 거, 기밀 보는 거 봤어요? 모르죠? 가져갔다는 거예요. 1차 구속 기간에 9시부터 6시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수용을 하잖아요. 윤석열이. 수용자 식당에서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정문에 가져다 놓으면 정문에서 경호처에서 와서 정문에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그 중에 라벨을 붙여가지고 확인된 거는 라벨을 붙여서 다시 정문에 가져다 놓고 그거를 저희 보안과에 와서 보안과 당직한테 허락을 받고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도관들이 김이상입니까? 아니 감옥에서 그런 식으로 밥을 먹었단 말이야? 엄청나구만.
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김용민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박세현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저 질의할게요. 네,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예. 일단 PPT 한번 볼까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에 심우정 검찰총장, 대상업, 임세진, 신용회 등과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검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이라든가 출입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는 수용시설 대비시킨 것. 이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뒤에 박성재 전 장관이 휴대폰을 교체를 합니다. 12월 6일 날 바로 교체하죠. 그리고 최근에 8월 달에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진작에 구속됐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게 박성재 전 장관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란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어제 CCTV 중계, 그러니까 재판 중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볼까요? 한덕수 전 페이지요. 넘기지 마세요. 한덕수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에게 고개 끄덕하면서 계엄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박성재는 지시 뒤에 계엄 선포 3,600명 수용 가능한 삭제 문건이 복구가 돼서 지금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문건 안 받다라고 했는데 계엄 문건 받아서 정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연말 모임이라던 이왕규가 삼청동 안가해동 연말 모임이라고 했는데 업무 협의로 KTX 실비를 청구했답니다. 다음. 그리고 한덕수, 윤에게 고개 끄덕끄덕하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정족수, 김용현 같은 경우는 정족수가 다 찼는지 손 꼽고 박성재는 정족수가 안 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전 정부 자체가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내란의 공범이었고 이 자리 국회에 나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이 매우 심각한 범죄이죠. 그리고 파렴치합니다. 잔인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 박세현 전 그 서울고검장 이 사건 수사했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수사했죠? 자, 그때 수사할 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했나요, 혹시?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현 했고요. 네, 박성재나 한덕수 이런 사람들은 했나요? 그렇습니다. 최상목도 했나요? 했던 걸로 혐의가 좀 확인됐어요, 그때도? 일부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기소되는 분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혐의 사실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본인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이니 그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박세현 전 고검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구속 취소 부분입니다. 3월 8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취소가 됐을 때 그때 즉시 항고하자는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전 총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대검과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했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지금도? 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달리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견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도 당시에 저희 입장과 차이가 있었고 그 후에 다른 사정 변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진했었죠. 그 당시에도. 즉시 항고가 일주일이잖아요, 기간이. 그 일주일이 끝날 때까지도 즉시 항고 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까? 의견 차이는 있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그 대검과 이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검찰청법에 따라서 대검의 지위를 수용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장관님.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 국가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재심 사건에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혹시 동백림 사건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동백림 사건에 당시에 윤희상 작곡가라는